안녕하세요.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채권자표 기재와 소멸시효에 관하여 작성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회생 절차 참가로 중단된 소멸시효가 언제 다시 진행하고 어떤 권리에 10년의 시효가 적용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소멸시효는 청구와 압류, 가압류 가처분 승인으로 중단됩니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은 회생 절차 참가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목록에 채권이 기재되거나 채권자가 채권 신고를 하면 그때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채권자는 회생 절차에 참가한 뒤에도 채권조사와 회생계획의 심리, 인가, 변제 과정에서 계속 권리를 행사합니다. 따라서 회생 절차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하지 않습니다. 절차가 폐지되거나 종결되면 그때부터 시효가 다시 진행합니다. 먼저 회생계획 인가 전에 절차가 폐지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때에는 채권조사 후 채권자표에 기재된 원래 채권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그런데 그 판단은 채무자의 이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채권조사가 끝나면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되기 전의 원래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이 채권자표에 기재됩니다. 이 기재는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 등에게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효력은 일반적인 확정 판결의 기판력이 아니라 회생 절차 내부에서 채권의 존부와 범위를 다시 다툴 수 없게 하는 확인적 효력과 불가증력입니다. 또한 이 효력의 상대방에는 채무자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생계획 인가 전에 절차가 폐지된 경우에는 제168조가 아니라 제292조 제1항에 따라 10년 소멸시효의 적용 여부를 판단합니다. 핵심 기준은 채무자가 조사 절차에서 이의했는지입니다. 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았다면 폐지 결정이 확정된 때 채권자표 기재가 채무자에게도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따라서 원래 채권에는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반대로 채무자가 이의했다면 본래의 시효기간이 다시 진행합니다. 광주고등법원도 채무자가 조사기간에 이의하지 않고 인가 전에 회생 절차가 폐지된 사안에서 채권자표 기재가 채무자에게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채권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음은 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가 종결되거나 폐지된 경우입니다. 인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은 감경되거나 변제기가 변경됩니다. 따라서 이때에는 원래 채권이 아니라 회생계획에 따라 감경되거나 변제기가 변경되고 최종적으로 남은 권리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지가 문제됩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인정된 권리의 기재는 제255조 제1항에 따라 채무자에게도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 경우 채무자의 이해 여부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생 절차 종결 결정이나 인가 후 폐지 결정이 확정되면 변경되어 남은 권리에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다만 회생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가 절차 종료보다 늦게 도래하면 각 변제기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합니다. 회생계획에 따라 면제되거나 감경되어 소멸한 부분은 더 이상 인정된 권리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 부분에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0년 시효의 대상은 회생계획에 따라 남은 권리입니다. 한편 조세채권 등 체납처분이나 강제징수가 가능한 공법상 채권은 일반 회생채권과 같은 조사 확정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표에 기재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소멸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되지는 않습니다. 정리하면 먼저 채권자 목록 기재나 채권 신고 시점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인가 전 폐지인지 인가 후 종결 폐지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인가 전 폐지라면 채무자의 이해 여부를, 인가 후라면 회생 계획에 따라 남은 권리와 각 변제기를 살펴야 합니다. 지금까지 기업회생 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가 작성한 채권자표 기재와 소멸시효에 관한 내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